삼삼삼구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최근뿐만이 아니라요. 조방원에서 한 몫을 열심히 해주기도 했었고, 그리고 항상 가지고 계신 분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ETF도 이제 투자 전략의 하나로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이런 내용을 김경은 기자랑 얘기해 볼 겁니다. 일단 최근 방산주 흐름이 어땠어요? 사실 오늘 장 막판에 방산주가 하락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에도 살짝 힘이 빠지게 됐는데요. 장 초반에는 방산주가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방산 대장주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전 거래일 대비 0.95% 내린 104만 8천 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네. 장중 한대는 109만 4천 원까지 치솟으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방산 빅4라고 하죠.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LIG 넥슨이 다 올랐다가 막판에는 조금 빠졌는데 네.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하면서 좀 조정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어제 방산주가 많이 떴었고 오늘 초반에도 방산주가 그 흐름을 초반까지는 이어갔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또 더 움직임을 보였던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초반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상승 재료로 작용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3일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를 계기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 항공기 격추 발언을 해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이 자국 영토에 진입한 러시아 항공기를 격추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고 답한 건데요.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점령당한 영토를 되찾을 수 있다고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그 본인의 SNS인 트루스 소셜에 네. 우크라이나가 나토와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으면 빼앗긴 영토를 원래대로 되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도 가능할지도 모른다 이런 내용을 적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에는 우크라이나가 일정 지역을 포기하는 방식의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혀왔는데 미국의 대외 정책에 조금 변화가 있는 모습이고요. 네. 이런 재료로 인해서 주가가 방산주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발걸음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주목을 하고 있어요. 이와 연관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데요. 각국 정상과 만나면서 방산 세이즈에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3일에 체코 대통령과 만나서는 양국 간 협력을 원전을 넘어서 반도체, 전기차 그리고 방산까지 확대하자고 언급했고요. 네. 24일에는 이탈리아, 폴란드 정상을 잇따라 만나면서 방산 협력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그중에 폴란드는 이미 한국산 무기를 대거 수입한 K방산 고객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산 무기가 품질도 가성비도 좋고 납품 일정을 절대 어기지 않는 장점이 크다면서 다른 방산 체계로 협력을 넓혀가자고 언급했습니다. 폴란드의 카롤 나브루츠키 대통령도 한국의 방위산업 우수성을 잘 안다고 하면서 방산 분야 협력을 더 발전시키자고 답했습니다. 이런 발언들을 재료로 아무래도 좀 움직인 경향도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결국에 오늘 초반의 흐름을 유지하지 못한 걸 봤을 때 좀 흔들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발언에 영향을 받는다면 그렇겠지만요. 시장에서는 방산주에 대한 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안보 위협이 증가하면서 방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이란 이스라엘 무력 충돌 등등 세계 곳곳에서 군사적 긴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은 지난 3월에 유럽 재무장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방비 강화에 나섰고요. 나토 회원국들은 2035년까지 방위비를 GDP 대비 5%까지 증액하기로 했죠. 네. 지난해 나토 방위비가 약 660조 원으로 전체 GDP의 2.2% 수준이었는데요. 이를 감안하면 2035년 방위비는 1,543조 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 규모가 1,800조 원인 것과 맞먹는 셈입니다. 분위기를 보면 방산 여전히 뜨거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만큼 ETF 이 시장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죠. 맞습니다. 우선 순자산 규모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방산 ETF 중에서도 순자산액이 가장 큰 하나자산운용의 플러스 K방산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조 2,700억 원을 넘겼습니다. 전체 ETF 시장에서도 41위에 해당하는 정도로 큰 규모고요. 네. 연초 이후 수익률은 200%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상품도 다양해졌는데요. 최근 한 달 사이에 그 방산 관련 ETF 3개가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우선 하나자산운용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플러스 K 방산을 변주한 플러스 K 방산 소부장을 출시했는데요. 네. 종합 무기 체계에서 핵심적인 소재, 부품,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방산 기업들이 대형 계약을 잇따라 수주하면서 이런 기업과 손잡은 소부장 기업에도 호재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상품인데요. 네. 예컨대 종합 무기 체계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유압 장치나 유압 시스템, 구동 장치 등을 독점 공급하는 기업인 NMC 솔루션 같은 기업들을 담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또 이 기업 외에도 주요 구성 종목을 보면 K2 전차 엔진을 생산하는 HD 현대인프라코어, K9 자주포 엔진 생산을 하는 STX 엔진, 변속 공급을 하는 S&T 다이내믹스, 적외선 영상 센서 공급을 하는 i3 시스템과 같은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로 또 이름을 내민 네. 것들도 있죠. 네, 방금 말씀드린 플러스 K 방산 소부장 외에도 2개 상품이 더 있는데요. 네. 뭐 이런 성장세를 보면 당연히 레버리지 상품에 조금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삼성자산운용이 지난 16일에 코덱스 K 방산 탑 10 레버리지 ETF를 상장했는데요. 상장 당일 전체 ETF 중 최고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등장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방산 빅4의 160%를 투자하는 상품으로 방산을 부수적으로 영위하는 기업이 아닌 방산 자체로 경쟁력을 입증하는 이른바 진짜 방산에 투자한다는 전략입니다. 네. 또 다른 상품은 그저께 출시된 따끈따끈한 상품인데요. 예.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선보인 에이스 유럽 방산 탑10 ETF가 그 주인공입니다. 앞서 말씀드려온 K방산이 아닌 유럽 방산에 투자한다는 점이 차별점인데요. 방산 매출 비중이 최소 20% 이상으로 높은 기업들 중에 시가총액 상위 10곳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포트폴리오를 보면 독일 라인메탈, 영국 BAE 시스템즈, 프랑스 탈레스,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근데 요 유럽 방산 ETF 처음은 아니죠. 그렇죠. 네, 어떤 게 달라요? 지난 7월 말에 NH 아문디 자산운용이 하나로 유럽 방산을 먼저 출시했는데요. 네. 사실 테마랑 종목은 비슷하기는 합니다. 이번에 나온 에이스 유럽 방산 탑10 ETF는 상품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10개 종목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데 하나로 유럽 방산은 15개 종목을 편입하고 있고요. 하나로 유럽 방산에 담겨 있는 사프랑 에어버스 등이 에이스 유럽 방산 탑10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에이스를 운영하는 한투 운용 측의 설명을 들어보면 아직 매출액 성장률이 높지 않거나 방산 매출 비중이 적은 기업들은 편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 방산이랑 유럽 방산 상품 좀 비교해 볼 수도 있을까요? 어떤 걸 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종목이 담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다르다 보니까 투자는 개인 선택에 따라 달라지겠는데요. 둘 다 성장성은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선 K방산은 내수 중심에서 수출이 확대되고 있으면서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유럽 외에도 세계 각국이 방위비를 늘리는 추세여서요. 수출 전망이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도 노후화된 무기체계나 군 현대화를 목표로 무기체계 수요를 확대하고 있는데 한국 무기체계에 관심을 보이는 만큼 수출 확대도 기대됩니다. 네. 또 유럽 방산의 경우에는 바이 유러피안을 강조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늘리기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유럽산 무기 구매 정책인 바이 유러피안을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국가 대비 좀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산 ETF 조금 더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김경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